위클리 교통 이슈. 한 주간의 교통 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 준비하셨습니까? 예, 충격에 의해서 전소되면서 19명이라는 사상자를 낸 언양 태화관광버스 사고가 또 안전 불감증이라는 인재 도마에 올랐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초기 진화 능력 부족으로 불길을 잡지 못한 소화기의 형식적 비치에다가 또 찌그러져서 열리지 않는 출입문을 또 구조물까지 막아섰고요. 그래서 유일한 탈출구인 비상 창문과 도구 위치를 몰랐던 상황이 이런 짧은 탈출 기회를 놓쳤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 좌석 뒤 안매면은 100명당 51명이 사망이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네. 네, 먼저 그 몇 차례 구조물과 부딪히면서 유출된 연료에 의해서 관광버스 불길에 휩싸였잖아요. 네. 승객을 구하지 못한 운전자는 탈출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목요일 밤 10시 11분경 그 부산 방향 언양 부근에서 좌충 우돌 사고를 낸 버스는 멈춰섰습니다. 네. 하지만 유출된 연료에 불이 붙으면서 차체로 옮겨부터 화재로 번졌고요. 이런 속수무책 상황에서 10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참사로 이어졌죠. 예. 다급한데도 충격에 찌그러진 문도 열리지 않았지만 구조물이 막았던 상황이라 유일한 탈출구가 봉쇄된 상태로 갇히게 된 것이 가장 큰 화근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운전기사는 부상 없이 대피를 했고요. 물론 옆에 비치됐던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해봤지만은 불길을 잡지 못하자 뒷좌석 창문을 깨는 도구를 사용해서 탈출구를 확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어쨌든 소화기를 진압하고 창문을 깨서 승객도 구했는데 네. 10명이나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가 좀 어렵다면서요? 네, 급자선 변경에 1차 가드레일과 충돌했지만 차가 멈추지 않고 마찰을 일으키면서 100m 정도를 전진했다는 게 좀 이상합니다. 네. 결국 흘러나온 연료가 마찰열이 가해지면서 버스가 화염에 삶이 됐는데요. 여기서 시야를 넓게 하는 넓은 통창유리 구조가 탈출을 막는 화근이 됐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후미 탑승객 탈출을 위해 마련된 비상창유리 위치를 잘 모르는 문제에 더해서 또 어둠과 연기 속에서 비상구를 깨는 망치를 찾지 못해 대형 피해가 더 심하게 발생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네. 어제도 서호선 분기점 인근에서 오른쪽 가드레일을 받은 고속버스 출입문이 또 열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네. 구조대원이 깬 비상구로 탈출을 했지만 또 화재가 났었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대낮인데도 28명의 승객들이 10분 정도 갇혀 있었기 때문인데요. 화재는 어쩌다 날 수 있는 사고 중에 하나지만 두 개의 출입문을 만들 수 없는 고속버스나 관광버스라면요. 사고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좌석 뒤 보호받는 충격 사고는 큰 피해가 없었는데 네. 복합 요인이 겹쳐지면서 이렇게 화재가 발생된 것 네. 잠재된 인재에 의한 거 아닐까요? 네, 가로뒤로 쇄골만 지지해주는 2점식 좌석 버스 띠도 3점식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죠. 네. 전복되거나 구르는 상황에서만 몸을 잡아줄 뿐 전후 충돌 사고 때 앞으로 굽어지는 상체를 보호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네. 그리고 버스 화재 초기 진화에서 중요한 소화기 비치 문제도 최소 단위에 맞추다 보니까 차량 화재 진압을 불가능하게 된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뚫어지지 않는 이중접합 통창유리 특성이 탈출 방해 원흉이 된 거지만요. 사용되기 시작된 그 1990년대 이후 그 유사 사고도 몇 차례 있었고 거의 없었다는 점도 이런 무관심이 원인이자 또 안전 부재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뾰족한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면 파열되는 강화유리에서 좀 더 안전한 이중 접합유리로 바꾼 것인데 이는 그 전복되거나 굴렀을 때를 대비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 화재 사고에서는 아주 치명적 화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서 장착한 이중 접합 그 접합 유리가 안전 유리가 이번 사고에서는 인명 피해를 오히려 늘렸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지붕에 문을 내서 환기하던 옛날 시내버스 천정처럼 그렇게 열리는 해치를 설치하겠다는 국토부가 제안을 한 건데요. 네네. 어쨌든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깨지더라도 창틀에 붙어있는 특성이 오히려 탈출을 불가능하게 한 셈이 됐고요. 그래서 충격을 주면 터지는 강화유리 비상구를 설치하고 있지만 어둡고 다급한 연기 속에서 호흡까지 곤란한 상태에서는 이런 손망치를 찾아서 깨고
탈출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중 접합 유리에 의한 화재 관련 사고는 이미 1990년대도 있었지만 그 후 신경 안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당시 고속도로에서 불이 난 수학여행 버스 창유리가 깨지지 않아서 트럭에서 내린 장병들이 개머리판으로 창문을 부숴 구출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이런 안전유리 특성은 영화에서도 이미 소개한 데가 있습니다. 네, 여기 국토부가 오늘 안전대책 후속 조치로 화재 사고 안전을 발표를 했는데 네. 이렇게 힘을 가하면은 이제 해지되는 해치처럼 열리는. 네, 예. 그 창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영화 다이아드에서 건물 밖으로 시체를 던져서 네. 출동한 경찰에게 알리는 주인공의 시도 의도와는 달리요. 도끼로도 깰 수 없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중접합 안전유리를 사용했기 그런 때문인데요. 장면이 있었죠. 예. KTX도 이런 유사시 그 문제 때문에 안에서 밖으로 밀어서 이탈시켜주는 이중접합 유리 창틀 형식으로 이미 바꿨고요. 예. 이번에 그 사고로 다급해진 국토교통부도 형광 테이프로 감싼 망치를 4개로 늘리고 또 사용법을 안내하는 대책 발표와 비상구 관련 일제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뾰족한 작은 망치로는요. 앞뒤쪽에 설치된 비상구, 그러니까 강화 유리만 터뜨릴 수 있는 도구일 뿐이고요. 네. 개수보다는 발광하는 야광 처리가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상해치 설치 의무화 방안 추진 역시요. KTX의 이중접합 착밀이 비상해치 기능 수준처럼요. 그 자동차 안전 기준을 개정한다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비상 탈출용 망치를 찾지 못해서 인명피해가 더 늘었다라고 하는데 네. 최근에 이런 안전장구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런 버스들이 꽤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관광버스, 시내버스 등 경형 승합자동차는 의무적으로 비상탈출용 망치와 비상구를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 따르게 되면 지난해 검사에서 적발된 비상구 관련 지정공고 건수가 1,105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최근 5년간 급증되고 있는 현상이라 잠재된 이런 위험성이 언제든 인재를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안전띠를 안 매면 100명당 51명이 사망을 하고 뒷좌석인 경우에는 더 위험하다는 것이 국회 입법조사처 발간된 그런 국내외 자동차 좌석 안전띠 착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예. 뒷좌석 승차는 앞으로 날아가고 또 다른 승객자와 충격하는 상황이 될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보호장구 없이 뒷좌석에 탄 아이들은 위험에 방치된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겠군요. 그렇죠. 이 좌석 안전띠 착용은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치사율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네. 또 보호장구 없는 어린이 탑승 아주 위험한데도 잘 지키지 않는 게 우리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 사고를 비교 분석한 경찰청 자료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예. 착용 치사율은 1.7명인데 미착용은 6.8명이나 돼서 4배 정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고속도로에서의 차이는 6.1명에서 무려 51.5명으로 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어린이들이 앉는 뒷좌석 좌석 안전띠 착용은요 27.5%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네네. 이는 바로 그 유아동 4명 중 2명 정도가 사고 위험에 노출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예. 올 1월과 3월 사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도 무려 26명이나 됩니다. 네. 여기서 탑승사고로 14명이 숨졌기 때문에 결국 11명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가 됐다는 거죠. 예. 하지만 모든 도로의 그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법안은요. 현재 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계류 상태에 있습니다. 네. 빨리 처리가 돼야 될 텐데 말이죠. 네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그 언양 관광버스 사고 그 지점에 대한 도로 구조적인 문제점들 지적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굉장히 좁다면서요, 여기가. 예. 요즘 개선 보수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위치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더라도 좀 이렇게 안정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미리 좀 확보를 해야 될 텐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